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사회 2단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동시를 읽고 글쓴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독도에 가봐 라는 제목의 시예요. 넌 알고 있었니? 난 바위섬에 갈매기만 살고 지키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민들레도 피고 해국이 온 산에 피어 있어. 참나리도 피고 호랑나비도 있어. 우리 동네에 있는 건 다 있어. 고기 잡으며 사람도 살고 빨간 우체통도 있고 전화도 되고 그래 우리나라가 맞아. 여기서 글쓴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보면 처음에 글쓴이는 바위섬에 갈매기만 있고 지키는 사람만 있는 그냥 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민들레도 있고 해국도 있고 참나리, 호랑나비도 있어요. 이 말은 독도에 다양한 동물과 식물이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람도 있어요. 사람도 살고 우체통도 있고 전화도 되고 그냥 우리나라 땅처럼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람이 살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 그냥 텅 빈 땅이 아니라는 거. 를 보았더니 정말 우리나라 땅이 맞구나. 독도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구나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사진을 보고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사진을 보니 식수 문제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이 아이들이 지고 있는 것이 물통인데 이 안에 이제 물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뭔가 흙이 막 묻은 것 같고 아주 깨끗한 물은 아닌 것 같죠? 이렇게 흙탕물을 걸러서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수 문제라고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진은 전쟁 문제예요. 여기 이렇게 탱크랑 대포가 있네요. 그리고 허물어진 건물. 아마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된 땅을 표현하고 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다음은 지구온난화 문제. 원래는 이제 여기가 다 얼음이어야 하는데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얼음이 녹아버려서 여기 있는 북극곰들이 살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네 번째는 우리가 지금 현재 피부로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문제인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문제입니다. 사진에서 알 수 있는 지구촌 문제는 식수 문제, 전쟁, 지구온난화,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자, 식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한 식수를 이런 힘든 나라에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물을 걸러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을 개발을 하든지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겠죠? 또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연 연료, 새로운 연료를 개발을 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연료를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석유 같은 것들은 여러분 알겠지만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해요. 다음,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 땅 독도를 알아봅시다 예요. 우리 땅 독도에는 1900년대 초만 해도 수만 마리의 강치가 무리지어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볼 수가 없다. 강치의 섬, 독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강치가 무엇일까요? 꼭 물고기 이름 같지만 사실은 바다사자예요. 바다사자. 강치가 이름이었어요. 이렇게 생긴. 선생님이 독도 채널 2라는 EBS 영상을 링크로 걸어 놓았어요. 그거를 먼저 꼭 보고 그 다음 다시 강치 이야기를 보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지난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었습니다. 1904년 일본의 한 어부가 큰 돈을 벌 생각으로 우리 땅인 독도에서 강치를 잡게 허락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웃기죠? 우리나라 땅인데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의 땅에 사는 동물을 잡는 걸 일본 정부한테 허락을 받는다는 게 참 그렇죠. 1905년 일본 정부는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고 주장하며 자국 영토로 불법적으로 편입해 강치잡이를 허락했다. 우리나라 땅인데 주인 없는 땅이라고 하면서 일본 땅이라고 편입을 시켜서 이제 일본 땅이니까 강치 잡아도 돼 하고 자기들 맘대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어부들이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강치를 잡았고 결국 독도의 강치가 멸종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 마리도 볼 수가 없어요. 이 강치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우선 독도에 강치라는 동물이 살았다는 거. 지금은 한 마리도 없지만 살았다는 것. 그 다음에 강치를 일본 어부들이 남획했다는 것. 남획은 마음대로 무자비하게 포획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 지도에서 독도의 위치를 살펴보자. 우리나라 지도가 나와 있어요. 여기 대한민국이 여기 위쪽에 있고 독도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아주 작지요. 울릉도가 요만하고 독도는 더 작아요. 독도는 북위 몇 도 정도에 있죠? 위선은 가로선을 말하는 거니까 이 정도라고 보면 여기 36에서 38 사이니까 37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 동경, 경선을 봅시다. 세로선 여기를 보니까 132도 정도에 있네요. 이렇게 쭉. 독도는 북위 37도, 동경 132도에 가까이 있는 섬입니다. 그 다음 독도에서 어디까지의 거리가 일본 오키섬까지의 거리보다 약 70km 더 가깝구나. 일본 오키섬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자, 독도에서 일본 오키섬까지가 157.5km. 그 다음에 울릉도에서 독도까지가 87.4km예요. 울릉도는 엄연히 우리 땅이고요. 오키섬은 일본 땅인데요. 자, 87.4km. 157.5km 어디가 더 가깝습니까? 당연히 87.4km가 약 70km나 더 가깝습니다. 그럼 여기는 무슨 섬이 들어가겠어요? 네, 울릉도가 들어가겠죠? 독도는 우리나라의 동쪽 끝에 있는 섬이다. 독도는 여기 밑줄 그을게요. 동도와 서도인 두 개의 큰 섬과 그 주위의 크고 작은 바위섬 89개로 이루어졌다. 독도는 동해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어 선박의 항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군사적으로도. 다음 페이지. 옛 지도와 기록에는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사실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가 자기 나라의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알 수 있는 역사적 자료를 살펴보자. 많은 옛날 기록들에 독도가 명백히 우리나라 땅이라고 적혀 있어요. 독도의 옛 이름은 돌섬의 사투리인 독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독도는 이 독섬을 한자로 쓴 겁니다. 섬도자를 쓴 거죠. 섬도자. 독도.
자, 옛 지도 1531년의 팔도 총도라는 지도인데요. 현존하는 우리나라 옛 지도 중 우산도, 지금의 독도가 표기된 가장 오래된 지도이다. 우산도가 지금의 독도인데요. 여기 보면 울릉도, 왼쪽에 우산도라고 더 쬐끄맣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사실은 독도가 울릉도의 오른쪽에 있는 게 맞는데 이때는 워낙에 옛날이라서 실제와 달리 울릉도의 서쪽에 왼쪽에다가 우산도를 그려놨습니다. 그래도 독도를 우리나라 지도에 명백히 표시를 했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다음, 이거는 심지어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1877년에 대일본 전도라고 일본이 공식적으로 자국의 영토 전체를 표기해 만든 지도이다. 일본이 만약에 이때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했다면 이 지도에 독도가 들어가 있어야 맞는 거겠죠. 그러나 주변 섬들을 포함해 일본 영토를 자세히 그려 놓았는데 독도는 어디에도 없다. 독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일본 지도에 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당연히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다음, 옛 기록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1454년 우산도, 아까도 나왔었죠. 우산도와 무릉, 지금의 울릉도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 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은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 자, 여기에 보이는 것이 독도입니다. 여기가 울릉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독도와 울릉도, 이 두 개가 모두 우리나라 땅임을 밝혀주고 있어요. 다음,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2조 1900년입니다. 칙령이라는 건 임금이 내린 명령이에요. 울릉군청의 위치는 태화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것. 울릉도 군청에서 독도까지 관리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임금이 내린 명령이에요. 임금이 우리나라 땅도 아닌데 울릉도는 이제 명백한 우리나라 땅이니까 울릉도에 있는 군청에다가 독도까지 관리해라 라고 하진 않겠죠? 남의 나라 땅을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 말은 독도도 우리나라 땅이었다 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1946년입니다.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 그때 예전에 배웠었죠. 이웃나라 할 때 일본은 4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그리고 약 1000개의 더 작은 인접섬들을 포함한다. 인접섬 중에서 제외되는 것은 울릉도와 리앙쿠르암, 여기서 말하는 리앙쿠르암이 바로 독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에 인접해 있는 섬이 맞지만 일본 땅이 아니다. 일본 땅에서 제외되는 땅이다 라고 영어로 적혀 있어요. 이 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독도를 일본 땅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뜻해요. 그쵸? 요게 우리나라에서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독도를 대한민국 땅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입니다. 다음, 독도는 독특한 지형과 경관을 지닌 화산섬이다. 경사가 급하고 대부분 암석이지만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독도를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독도는요, 화산섬이에요. 화산섬은 그야말로 화산이 솟으면서, 이게 사실은 용암이었던 거예요. 이 바닷속에 용암이 흐르다가 펑 하고 폭발을 했는데 바다 밖으로 나오면서 굳어서 그대로 섬이 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바다 밑에서
펑 하고 터져서 올라와서 바로 섬으로 굳어지다 보니까 경사가 급하고요.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대부분 암석이에요. 그리고 독도에는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요. 굉장히 깨끗한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도의 전체적인 모양을 한번 볼게요. 독도는 동도와 서도의 큰 섬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왼쪽에 있는 이 커다란 섬이 바로 서도,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커다란 섬이 동도예요. 그러면 서도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서도에는 탄건봉이라는 것이 있어요. 탄건봉, 봉우리의 모양이 옛날 관리가 갓 아래 받쳐 쓰던 탄건과 닮았다고 해서 탄건봉이라고 부르는데요. 선생님이 탄건이랑 같이 사진 띄워줄 테니까 보세요. 네, 탄건봉이 정말 탄건과 비슷하게 생겼죠? 다음 사철나무입니다. 사철나무는 천연기념물 제538호로 지정된 식물이에요. 코끼리 바위. 자, 여기에 있는 게 코끼리 바위인데요. 확대해보면 코끼리가 바닷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과 닮아서 코끼리 바위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렇게 귀가 이렇게 있고, 여기 눈, 여기 코, 그리고 여기로 물을 이렇게 홀짝홀짝. 자, 정말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코끼리를 닮았죠, 그쵸? 독도에 사는 대표적인 식물 중 하나가 섬기린초예요. 이름도 귀엽고 생긴 것도 참 귀엽죠? 또 독도는 괭이갈매기의 집단 번식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동도를 한번 볼까요? 동도에는 자, 쭉 보면 여기 삼형제굴 바위가 있어요. 동굴이 3개 있어서 삼형제굴 바위라고 부른대요. 단순하네요. 여기 말하는 동굴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는 천장굴, 침식으로 생긴 동굴이랍니다. 침식은 바닷물이 깎아내는 거예요. 그 원래 있던 바위를 파도가 계속 철썩철썩 치면서 이렇게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동굴. 한반도 바위. 자, 여기 보니까 모양이 이렇게 마치 한반도를 닮았어요. 이것도 사진 띄워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사진을 놓고 보니까 정말 한반도 모양을 닮았죠? 그래서 한반도 바위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독립문 바위예요. 이 부분이 마치 독립문을 닮았다고 해서 여기는 독립문 바위라고 부릅니다. 다음 페이지. 독도 주변 바다는 차가운 바닷물, 요거를 한류라고 부릅니다. 한류. 한류스타 할 때 그 한류랑 다른 뜻이에요. 다음 따뜻한 바닷물, 난류라고 부릅니다. 차가운 바다와 따뜻한 물이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플랑크톤이라는 아주 작은 생물이 많이 생기게 돼서 그게 먹이가 되거든요. 먹이 사슬이 이렇게 있으면 가장 밑에 있는 게 플랑크톤이에요. 근데 그게 많이 생기니까 먹이가 풍부해서 여러 해양 생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또한 바다의 밑바닥에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많이 묻혀 있습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한 고체 상태의 물질로 불을 붙이면 타는 성질이 있어서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불립니다. 소중한 자원인 거죠. 우리나라 안 그래도 천연자원도 없는데 독도 밑에 이렇게 많은 자원이 묻혀 있으니까 일본이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해저 지형도, 바닷물 밑에 있는 지형도를 볼게요. 바다 밑에도 산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해산, 또 해저 산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산들이 있나 볼게요.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가 바닷물이 차 있는 거예요. 사실상 여기가 다 바다예요. 바닷물. 그 바닷물 위로 살짝 나온 게 울릉도랑 또 살짝 나온 게 독도고요. 그 밑을 보면 울릉도 밑에도 이렇게 큰 섬이 있는 거고, 그다음 이렇게 가다 보면 조금 볼록 나온 게 바로 안용복 해산이라고 불리는 바다 밑 산이에요. 우리가 바닷물 위로 보이는 부분은 작지만 그 밑이 이렇게 거대한 산이에요. 그다음 이 밑에는 심흥택 해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는 옆에서 본 거고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생각하면 울릉도가 여기 있고 안용복 해산, 독도가 이만큼 크고, 그러니까 우리는 독도의 아주 작은 부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밑에는 엄청 크다는 거. 심흥택 해산이 있어요. 해산에 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붙어 있죠? 이거는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맘대로 붙인 게 아니라 국제해저 지명집에 공식으로 등재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안용복 해산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예요. 독도에 사는 해양생물을 알아볼게요. 이거는 다른 데도 살긴 살지만 독도를 대표해서 독도에 가장 많이 서식하는 생물들을 소개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사로징어. 두 번째, 예쁜 부채뿔 산호. 세 번째, 도화새우입니다. 이 도화새우가 아마도 여러분한테 익숙하지 않을까 싶은데, 도화새우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청와대 만찬에서 먹어서 유명해진 새우예요. 독도새우라고도 부릅니다. 독도의 생태계를 더 조사해 봤는데 독도의 수호자 돌돔, 물고기예요. 선생님 사진 띄워드릴게요. 그 다음 머리에 혹이 있는 혹돔, 얘도 물고기. 그 다음 둥근 성게, 돌기해삼, 둥근 전복 등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 독도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나라 땅 독도의 옛날 기록들과 지도들, 그 다음에 독도의 자연환경, 독도의 가치, 이런 것들을 알아봤어요. 그러면 공책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독도의 위치와 모습을 필기해 볼게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알 수 있는 증거들, 지도와 옛날 기록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적어볼게요. 일단 옛 지도는 팔도총도와 대일본 전도가 있었고, 옛 기록에는 세종실록 지리지, 대한제국 칙령,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들이 참여한 각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독도의 자연환경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독도의 자연환경에서 지형은 우선 코끼리 바위, 한반도 바위, 독립문 바위처럼 독특한 이름이 붙여진 다양한 바위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플러스 삼형제골 바위도 있습니다. 다음, 침식으로 생긴 천장굴도 있고 탄건을 닮은 탄건봉도 있습니다. 동식물들은 사철나무, 섬기린초와 같은 식물, 그리고 괭이갈매기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독도 주변의 바다의 특징은 차가운 바닷물과 따뜻한 바닷물이 만나서 플랑크톤과 같은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삽니다. 예를 들어 도화새우나 부채뿔산호, 살오징어 같은 것들. 해수면 아래에 해산과 커다란 산맥을 이루고 있어요. 해산의 이름은 안용복 해산, 심흥택 해산처럼 한국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불리는 새로운 연료인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묻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